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유명한 습관 블로거,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 파워 블로거고 운동선수 출신이래요. 이분이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 어떻게 자기가 좋은 습관으로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좀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고요. 2018년 올해의 책 선정되었고,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브스 이런데 뭐 추천 도서로 전 세계 20개국에 출간이 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 좀 제가 좋았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이제는 1만 시간의 법칙은 집어치워라. 차이는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짧은 시간에도 횟수만 많이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이분은 야구 선수였는데 야구 방망이,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집어 던진 야구 방망이 이렇게 모르고 잘못해서 맞아가지고 뇌가 다 두개골이 막 부서지고 막 눈이 막 코랑 눈이 막 다 함몰되고 호수 상태에 빠지고 죽을 뻔하고 뇌가 막 부풀어 오르고 앞이 안 보이고 막 기억도 못하고 나중에는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코를 풀었는데 막 눈이 움직여가지고 제대로 앞이 안 보였대요. 시선이. 하여튼 엄청나게 힘든 그런 일을 겪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때 조금씩 시도한 작은 일들이 나를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이라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내가면 정말 놀랄 만한 결과가 나타난다. 뭐 매일 일찍 잔다거나 잠자리를 깔끔하게 치운다거나 규칙적인 일을 하나씩 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막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자 내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후 내 사업을 시작하고 이 책을 쓰기까지 내 전략은 한결같았다. 누구나 성공하는 어떤 습관, 부자 되는 습관 이런 거 갖고 싶잖아요. 근데 이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습관, 부자 되는 습관, 성공하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아주 작은 습관으로 가질 수 있는지 자세하게 그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나는 습관이 좀 잡히지 않아요. 나도 변화를 좀 겪고 싶어요. 하시는 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라고 써 있어요. 자, 매일 1%씩 성장할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1% 성장하면 1년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하루에 1%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매일 1%씩 나아지면요 1년 후에 이렇게 돼서 37배로 성장을 한대요. 돈도 여러분 1%씩 내가 매일 저축을 더하면 37배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반대로 매년 하루에 1%씩 퇴보해서 1년이 되면요. 그 수치가 0.03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퇴보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1%씩 성장해야 된다. 조금씩. 백만장자라 해도 매달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면 나쁜 궤도에 있는 셈이다. 이렇게 0.03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지금 부자라고 해도. 반대로 지금 파산을 했다고 해도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다면 경제적 자립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다. 몸무게는 그동안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다. 완전 공감됐어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불평하는 건 온도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왜 얼음이 녹지 않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쌓이고 있다. 모든 일은 0도가 되어야 일어난다. 자, 얼음이 녹으려면 0도가 넘어가야 되는데 영하 4도, 영하 10도, 영하 1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얼음이 안 녹는 거야.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노력은 쌓이고 있대요. 하룻밤 사이 성공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게 중요하대요. 자, 정체성을 바꾸는 방법. 글을 한 페이지 쓰는 매 순간 이렇게 생각하래요.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자, 바이올린 연습하는 매 순간 이렇게 생각하래요.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네, 음악가가 아닌데도 음악하는 사람이야.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자, 변화를 겪으려면요, 간단한 2단계로 이렇게 하면 된대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한다. 그냥 바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성공으로 스스로에게 증명한다. 라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브런치라는 글을 쓰는 그런 사이트에 작가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이 블로그에 글을 써도 작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글을 쓰는 순간 나는 작가야. 나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 작가야. 나는 브런치에 글을 쓰는 작가야. 이렇게 결정을 하라는 거야. 그럼 그 습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을 만들면 이렇게 의심을 한대요. 습관은 인생을 따분하게 만들지 않아? 즐겁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로 나를 밀어넣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막 습관적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면 뭔가 재미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대요. 습관은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실제로 습관을 다루지 못할수록 자유는 줄어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좋은 경제적인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면 늘 다음에 쓸 돈 때문에 시달린다. 좋은 건강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면 늘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좋은 학습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면 늘 뒤처지는 것처럼 느낀다. 언제 운동을 할지, 어디서 글을 쓸지, 언제 청구서를 지불할지 등 간단한 일들을 결정하는 늘 쫓긴다면 자유롭게 쓸 시간이 줄어든다. 자,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사람은 자유롭다는 거죠. 돈, 건강, 배움이 충분한 사람이 된다. 반대라는 거죠. 습관을 우리 만들어야겠네요. 더 좋은 습관. 자,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 보았대요. 확인하고 외쳐라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행 갈 때 짐을 싸요. 근데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짐을 싸면 가끔 여행지에 가서 뭘 빠뜨리고 놓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눈과 손과 입과 귀를 다 사용하면 좋대요. 습관이 이제 자리 잡히기 위해서. 자, 와이프가 이런 행동을 한대요. 열쇠 챙겼고, 지갑 챙겼고, 안경 챙겼고, 남편도 챙겼고 하면서 막 짐을 막 싼대요. 이렇게 확인하고 외치는 시스템이 좋은 습관을 만들 때 좋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막 원하는 것을 소리내서 말해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리 높여 이렇게도 말해보래요. 나는 내일 점심을 먹고 나서 우체국에 가야 해. 이렇게. 이걸 생각만 하는 거랑 내일 내가 우체국에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는 내일 뭐를 하고 나서 뭐를 할 거야 라고 말로. 그렇게 하면 더 인식을 잘하고 기억을 잘할 수 있대요. 메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당연하죠. 메모하는 것도. 자, 그리고 계획표에 이렇게 쓰는 게 좋대요. 다음 주부터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된대요. 다음 주에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최소 20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적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집단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구체적인 문장으로 계획을 한 사람은 91%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대요. 이건 평균 수치의 2배 이상. 이들이 계획표에 쓴 문장은 실행 의도라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 행동할지를 사전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에버노트를 이용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자세하게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이렇게 적어놓으면 하게 돼요. 근데 그냥 운동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푸시업을 점심시간에 10개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심시간 중에 언제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점심을 먹으려고 노트북 컴퓨터를 닫았을 때 책상 앞에서 푸시업을 10개 해야지. 위치까지. 책상 앞에서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애매모호했던 전략이 구체적으로 된다. 자,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 분명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적어보세요. 매일 밤 영양제를 먹는 걸 잊지 않고 싶다면 욕실 세면대 옆에 약병을 놓아라.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싶다면 아침마다 물병을 채워 집에 공용 공간에 두어라.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해요. 저도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싶을 때 큰 텀블러에다가 물을 담아서 항상 책상 앞에다가 놔요. 그렇게 안 하면 물을 안 마시고 시간이 쭉쭉 흐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간을 나눠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책을 읽는 의자 따로 만들고요. 글을 쓰는 책상 따로 만들고 밥을 먹는 식탁처럼 구역별로 나눠보래요. 어떤 작가는요. 컴퓨터로는 글만 쓰고 태블릿으로는 책만 읽고 스마트폰으로는 SNS와 문자 메시지만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습관을 구역으로 나누어라. 이것도 매우 좋다. 저는 잡담하는 스마트폰이 하나 있고요. 일을 하는 스마트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잡담을 하고 싶을 때는 그 핸드폰을 들고서 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과 어떤 그런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 그리고 업무에 집중하거나 생각에 집중할 때는 이 핸드폰을 씁니다. 되게 분리가 잘 돼 있죠.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끝마칠 수 없을 것 같다면 휴대전화를 몇 시간 동안 다른 방에 두어라. 현실이 계속 불만족스럽다면 질투와 시기심을 자극하는 SNS 계정 팔로잉을 끊어라. 이렇게 환경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라. 뭔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텔레비전도요. 치워버리래요. 저는 TV를 안 보기에 TV를 치워버렸죠. 자,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 나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들어가라. 운동을 하는 집단, 댄스를 하는 집단, 책을 읽는 집단. 여러분은 저의 영상을 보고 저와 함께 방송을 즐기고 있다면 책을 읽는 집단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어떤 습관에 대해 이득이 되는 쪽에 집중을 할 때 그 습관이 매력적으로 되기 때문에 빠르고 손쉽게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걸 마인드세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돈을 절약하면 너무 희생을 하지 않을까? 내 인생이 슬프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세요. 하지만 단순한 진실 하나를 깨달으면 절약이 제한이 아니라 자유임을 알게 된다. 지금 아끼며 사는 것은 미래의 생활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깨달음이다. 자, 미래의 생활 수준, 좋은 집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더 좋은 교육을 아이에게 시킬 수 있어요. 왜? 저축을 많이 하면 돈이 많아지니까. 즉, 이번 달에 아낀 돈은 다음 달에 소비 능력을 증가시킨다. 더 근사한 데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죠. 그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묻는데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몇 번이나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라는 게 답이래요.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요, 사흘 동안 2번 하는 게 아니라 사흘 동안 200번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횟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저는 여기서 더해서 속도와 밀도가 중요하다. 밀도 있게 하자. 속도를 내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에너지는 귀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뇌는 가급적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고 이것은 인간의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하루에 100번 푸시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에너지를 조금 소모하나요? 많이 소모하나요? 엄청나게 많이 소모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행동을 덜 하게 돼요. 하지만 하루에 한 번만 푸시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습관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을수록 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제 책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에 제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 책에 있는 저자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따라하려고 하면 나는 못한다. 좌절한다. 그래서 책을 읽고 그 저자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쉽고 만만한 일,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따라했다라고 제가 써놓았어요. 여러분도 이 책을 보시고 이 책이 가장 위대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 가장 쉽고 만만한 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그 일을 2분 안에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매일 밤 침대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만 읽어야지 이렇게. 요가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한 목표를 잡아라. 정말 만만한 목표. 2분 안에 할 수 있는 거. 돈을 아낄 때 이런 거 한번 해보래요.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요. 거기에 가죽 재킷 살 돈 같이 용도를 적어놓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카페라떼 한 잔을 내가 늘 먹는 사람인데 안 먹었다. 그러면 5달러를 재킷 살 돈 통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넷플릭스를요, 한 달 결제를 건너뛰어보야. 건너뛰어보래요. 자, 이번 달은 영화를 내가 안 볼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럼 10달러가 그 재킷 살 돈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아끼며 아낀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가는 거죠. 너무 어떤 독자는요, 외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외식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집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자, 외식을 안 할 때마다 유럽 여행 갈 돈이라는 통장에 50달러씩 이체를 했대요. 그래서 그 해 말이 되자 진짜로 유럽에 여행 갈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돈을 아껴서 무조건 뭐 아껴서 뭐 가지고 있자가 아니라 여행도 가고 정말 좋은 것도 먹고 그렇게 사는 거죠. 보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벤저민 플랭클린 얘기가 나와요. 벤저민 플랭클린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뭔가 유용한 일을 하고 잡담을 피할 것 이런 목표들이 막 적혀 있대요. 이걸 체크리스트로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플랭클린 다이어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노트를 펼쳐서 자신이 한 일을 기록했다. 습관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색해보시면 뭐 플랭클린 플래너 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 코미디언은 굉장히 인기가 없었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코미디언인데 나중에 엄청난 성공을 했대요. 마틴이란 사람인데요. 마틴은 18년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런 공포를 습격을 받았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10년은 배우면서 보냈고 4년은 배운 것을 수련하면서 보냈고 그 다음 4년은 엄청난 성공을 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머를 연습하든 만화를 그리든 기타를 연주하든 그 습관을 잃지 않고 계속 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뭔가 길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들,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1%, 하루에 1%만 잘해도 복리의 법칙으로 1년 만에 37배의 성장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 더 나아지기 위한 방법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지속시키는 비결은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건강을 얻을 것이다. 배움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지식을 얻을 것이다. 저축을 멈추지 않는다면 부를 쌓을 것이다. 이것들은 복리로 불어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복리로 불어난다고 믿어주세요. 믿고 하시면 돼요. 자, 1만 시간까지 필요 없다. 밀도 있게, 속도 있게, 짧은 시간에 많은 횟수를 하면 누구나 좋은 습관을 익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